네, 안녕하세요. 발표하는 GDG 웹앱 제너럴 멤버 공기훈이고요. 그렇게 거창한 주제는 아니고 그냥 제가 클로드를 어떻게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개발할 때 클로드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설명 느낌보다는 제가 공유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클로드 같은 경우를 1월에 이번에 회사 입사하면서 처음 쓰게 됐는데요. 원래 이전까지는 GPT를 쓰고 그 다음에 그 1년짜리 무료로 주는 제미나이 프로를 써봤다가 클로드 프로로 코딩을 해보니까 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젝트 맥락도 잘 읽어서 요구사항도 잘 반영해주고 그리고 뭐 익스텐션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쓰다가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여러 개 생겼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같은 말을 항상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은 사실 커밋 메시지 쓰는 것도 조금 저한테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커밋 메시지를 써달라 하면은 뭔가 일관성도 없고 항상, 그리고 뭐 타입을 매번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템플릿을 매번 던져준다든지, 그리고 팀 컨벤션을 지켜서 코드를 수정해달라 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의 왕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토큰 사용량이 굉장히 빨리 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두 가지 좀 재밌는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먼저 인사이츠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클로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는 점, 뭐 지금 걸림돌, 뭐 개선점, 제가 어떻게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에 클로드를 사용하는지 이런 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밑에 쪽 보면은 인상적인 작업들도 소개해주고, 클로드 코드를 더 어떻게 새롭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스킬들을 추천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제가 얻어갈 게 있다 생각해서 여기서 스킬을 몇 개 새로 작성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트로픽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서 조금 공식적인 문서를 이용해서 스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뭐 훅을 어떻게 짜는지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클로드 구조인데요. 먼저 커맨드, 룰, 스킬 이렇게 세 개 있고, 스크립트 안에는 그냥 좀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룰 같은 경우에는 매 요청마다 자동 로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스킬은 뭐 필요할 때만 명시적으로 로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룰은 나중에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룰이랑 스킬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일단 룰은 매 요청마다 자동으로 로딩이 돼서 항상 토큰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클로드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은 룰에 있는 거는 항상 들고 이제 명령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호출할 때만 소비돼서 좀 무겁고 특정 작업용에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커밋을 해달라든지 PR을 작성해달라, 피그마 뭐 MCP에 연결해서 스페이싱 처리를 해달라,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룰스 파일에 MR 관련된 파일은, 이게 쉽게 말하면 PR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 회사는 머지 리퀘스트를 쓰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 두 개는 제가 빼긴 했는데 지금 수정을 못 해가지고, 일단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먼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핵심 도메인이랑 비즈니스 흐름 같은 걸 정의시켜 놨어요. 아래 글씨가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캠페인 제한, 크레딧, 예산 계산기라서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처음 들으시면은 뭔지 감도 안 오고 그럴 텐데요. 제가 회사에서 실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인데, 클로드도 똑같이 이거를 처음 보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도메인에다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돌릴 때 그 클로드한테 명령을 할 때 이거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팀 클로드 같은 경우는 팀에서 협업하는데 원칙을 정의를 해놓은 거여서, 뭐 AI한테 뭐 범위 외에 자동 수정하지 말라, 그다음에 플랜 코드 리뷰 순서를 지켜라,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FE 컨벤션은,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컨벤션을 넣어놨어요. 프레임워크는 어떤 걸 사용하고, 폴더 구조는 어떻게 하고, 순환 임포트 하지 말고,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시큐어 코딩에다가는 뭐 XSS나 인증인과 같은 좀 민감 정보 처리를 해달라라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일단 가볍게 스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크게 네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일단 첫 번째로 커밋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효율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커밋 메시지를 쓰는 게 생각보다 저는 뭔가 공대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커밋 MD 파일 안에는 이제 변경사항이 뭐냐 해서 타입을 피처라든지 픽스, 초어, 뭐 독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 변경된 모듈 기준으로 스코프 판단해서 메시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왼쪽에 제가 제 커밋 MD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슈 번호 같은 경우도 브랜치에서 숫자 알아서 추출해가지고 작성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은 타입 스코프 저런 식으로 메시지를 잡아놓게 되니까 항상 일관적으로 이제 커밋 메시지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실제 명령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커밋이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 중간에 좀 뺐으면 하는 사항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범위가 크니까 두 개로 나눠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서 실제로 이렇게 그냥 커밋 메시지를 그냥 던지게 됩니다. 6번 이거 공저자 관련 언급 삭제를 해놨는데 이거는 자꾸 클로드가 코어솔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이름 집어넣는 게 좀 꼴보기 싫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이랑 PR 가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PR 템플릿이랑 에뷸레이션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PR 가이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두 개를 쓰게 되는데 템플릿에는 그냥 제가 사용하고 싶은 PR 템플릿을 넣어놨고 발음 못하네. 평가 저기에는 저희 팀에서 어떻게 PR을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가이드 문서에는 가이드 명령어로 설정을 해놔서 템플릿에서 읽어가지고 실행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 구조가 나타나 있고 뭐 이슈 연결 같은 거는 또 조금 회사에서 중요시 하길래 저렇게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MR 가이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명령을 하게 되면 MR 초안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이 P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MR 초안을 작성해달라 하면은 저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큐어 리뷰까지 넣어놨더니 이제 밑에서 오른쪽에서 보면은 자기가 시큐어 코딩 관련한 거를 찾아가지고 수정 제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하는 표에 따라서 제 코드가 몇 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게 되고요. 이거는 다른 프로젝트의 PR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성한 PR 예시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테스트인데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단위 테스트로 B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상 파일을 분석해서 테스트 구조를 잡고 모킹을 어떻게 하고 케이스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 분석을 일단 클로드한테 시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한 결과를 사용자한테 공유해서 이게 내가 한 게 맞냐, 수정할 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오히려 던지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이 도메인 특성상 이게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더 추가해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자꾸 클로드가 좀 구현 중심으로 하든지 뭐뭐 하면 이런 형식으로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이게 구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사용자한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테스트할 때 프론트엔드 특성상 테스트할 때 편할 것 같아서 디스크라이브 보시면은 밑에 이제 저런 식으로 큰 대괄호를 쳐놨고 그리고 밑에 설명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사실 몰라도 되는 게 이거 그냥 비테스트 적용시켜가지고 클로드한테 짜달라 하면은 지가 다 짜주는 거여서 저도 사실 이 테스트 부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에 검증하라고 이제 비테스트로 돌려주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기능이랑 의존성에서 테스트 포인트 이렇게 작성해주고 각각 테스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테스트 코드고 왼쪽은 이제 비테스트를 UI적으로 잘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X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스트를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그 잡아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뷰인데요. 이제 PR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심각도 레벨까지 보여주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보안, 핵심, 강조, 프로세스, 표현, 컨벤션 측면에서 작성을 해놨고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은 출력에 심각도 해서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로 해서 코드 리뷰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새는 그 코파일럿 이용해서 코드 리뷰를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리뷰 달고 나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한테 한 번 더 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보면은 권장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누락됐으니까 추가해달라. 그리고 문자열 매칭도 신경 써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리뷰를 달아줍니다. 파란색 참고는 보통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거든지 아니면 뭐 버전 관련된 거를 업그레이드하라 이런 걸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뭐 잘된 점도 추천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그 하이라 해가지고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뭐 스와이퍼 같은 경우도 버전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사용하는 스킬이었고 그 다음에 그 MCP도 제가 두 가지 MCP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GDG 저희 웹앱 멤버이신 은정님이 MCP 피그마 MCP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저도 똑같이 피그마 MC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거는 디자이너분이 디자인을 해주시면은 그 피그마 파일에 직접 피그마한테 접근하게 해서 그 레이어 구조, 오토 레이아웃이 잘 잡혀있는 거면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구조를 파악해서 CSS 변수화를 시키고 컴포넌트 자동 생성의 과정을 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모달 하나를 만드는데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더라면 진짜 한 30초 만에 끝나요 이게 이 작업이. 근데 이거는 조금 디자인이랑 프론트엔드 파일이랑 뭔가 좀 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디자이너분이 오토 레이아웃을 제대로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토큰 같은 것도 다 일치시켜 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스페이싱이랑 그 글자 폰트랑 다른 거 없이 그냥 한 30초 만에 진짜 똑같은 모달이 생기게 됩니다.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피그마 MCP MD에다가 넣어놓은 파일인데 되게 짧아요. 그냥 읽어서 토큰화 시켜서 토큰 있으면 토큰 쓰고 스페이싱 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저는 시간 단축에 좋지 않나 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루언스 MCP는 이거는 약간 노션 같은 건데 지라 안에 노션이 있다고 지라 안에 있는 노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작성한 프로젝트의 페이지 읽어가지고 변경사항 업데이트해서 컴플루언스에 자동으로 이제 문서화까지 시켜주는 그런 편한 친구입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그 클로드 코드의 스킬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좀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 옆에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 클로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업데이트 하시면은 그 슬래시 버디 치면은 하나씩 한 명당 하나가 나오거든요. 한 컴퓨터당. 그래가지고 막 이게 별 1성짜리도 있고 5성짜리도 있고 하는데 저는 1성짜리 떠가지고 별로 안 귀엽긴 한데 뭐 한번 관심 있으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